자, 179 원서들은 잘 냈죠? 됐죠? 자, 179는 이제, 희곡입니다. 희곡. 이제 3년 전에 희곡이 한번 수능에 언급이 되고, 그 뒤로는 쭉 안 나왔어요. 희곡이. 쭉 안 나왔으니까, 이게 뭐 수능 시험을 예측한다는 건 어렵지만,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3년 전에 한번 나왔었고, 독짓는 늙은이 한번 나왔다가요. 그 뒤에 쭉 안 나왔어요. 쭉 안 나왔고, 이제 한 번쯤 고개를 들어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서 좀 다른 것도 한번 연결해서 한번 해왔어. 한번 해볼 거야. 함세덕의 무의도 기행이래요. 그죠? 무의도라는 지역명인 것 같고요. 문학작품을 보면 우린 볼 것도 없이 37번에서 힌트를 얻어야 합니다. 37번에서. 한번 같이 해볼게요. 보기를 바탕으로, 비끔 끊어봐. 자, 문제를 풀 때 보기를 바탕으로 하면 다이렉트로 풀 수 있다고 그랬죠. 사실은. 그죠? 그런데 다이렉트로 풀어도 되는데 읽고 풀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만약에 그럴 일 없지만 시간이 없어. 그러면 사실은 보기로 바탕으로 나오면 그건 바로 풀어버리면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시간이 있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대략적인 걸 한번 체크 한번 해보자. 무의도 기행은 일제강점기에 무의도라는 섬마을을 배경으로 한답니다. 그럼 배경은 무의도군요. 그래서 무의도 기행이네. 당시 우리 어촌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그러면 무의도 기행을 설명하는데 얘가 지금 무의도 기행인데 이 무의도라는 건 뭐냐면 일제시대 섬마을이래. 일제시대 섬마을이라고 제시를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규모의 자본력과 기술력으로 무장한 일본의 고깃배는 조선 어업을 빠른 속도로 잠식했답니다. 아하, 그래. 대부분의 어민이 빈곤층으로 전락했습니다. 이와 같은 열악한 상황의 섬사람들이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어떡하냐면 열악한 상황이군요. 열악한 상황에 빠져 있나 봐요. 그죠? 일본들은요, 기술력이 들어와서 아주 그 고깃배가 뭐 현대화 됐나 보죠. 그 당시로 현대화. 근데 아직은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가 봐요.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낡은 배를 타고 전통적인 어업 방식을 따르는구나. 고기잡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립니다. 그러니까 열악한 상황이라는 건 전통적 어업 방식이 하나 봐요. 이건 뭐 나오진 않지만 전통적 어업 방식을 고수하나 봐요. 방식을 고수하는 거야. 얘가 뭐 고수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 전통적인 어업 방식인가 봐. 자, 한편 천명은 바다를 죽음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섬에서 벗어나 육지에 정착하여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래, 이런 전통적인 어업 방식을 고수하고 열악한 상황이다 보니까요, 이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는 게 되게 위험한가 봐. 그래서 천명이라는 놈이 있는데 이게 사람 이름인가 봐요. 천명이라는 애는 바다를 죽음의 공간이래요. 바다를 죽음의 공간으로 인식하니까 여기에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나, 살고 싶지 않나 봐. 그러니까 바다가 죽음의 공간이니까 얘 눈에는 그게 좋아 보이지 않아. 그래서 어디 가냐면 새로운 삶의 공장, 육지에 정착하고자 합니다. 육지에 정착하고자 하나요. 정착하고자 하나 봐요. 그럼 내용을 좀 다 주고 있습니다. 바다가 그렇게 행복한 공간이 아니라고 인식하니까 죽음의 공간이래. 아주 극단적으로 이곳은 죽음의 공간으로 인식하나 봐. 그러니까 살고자 하면 육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나 보죠? 하지만 천명은 주변 사람의 강요에 못 이겨 결국 바다에 죽었습니다. 아하.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이 천명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희생이군요. 그죠? 천명의 희생이 있나 봐. 즉 육지에 가고자 하는데 누가 말리나 봐. 못 가게 하나 봐. 그래서 바다에서 죽었대요. 이 작품에서 그의 죽음은 개인적 비극인 동시에 가난으로 인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지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당시 어민들의 비참한 삶이랍니다.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기다 할까? 이렇게 천명의 희생인 것은 개인적인 비극이랍니다. 이건 얘가 죽었으니까 개인적 비극에 해당되는데 플러스 하나 더 있대요. 이렇게 사지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이런 거래요. 그러면 사지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는 사회적 비극이랄까? 가난으로 인한 이게 개인적 비극이라면 얘는 사회적 비극 정도로 한번 해보자. 사회적 비극. 요게 이제 대략적인 내용인가 봐. 전체 대략적인 얘기야. 그러면
원래는 글도 읽고 확인하면서 풀어도 되는데 사실은 된다라는 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보기를 바탕으로 하는 건 그 자체로 다이렉트로 풀릴 수 있어요. 한번 볼게요. 1번. 그 배는 이건가 봐. 사투리인가 보죠? 그 밴 부자리가 헐었어요. 라는 천명의 말을 통해 낡은 배를 타고 고기를 잡아야 했던 일제강점기 줄쳐볼게요. 조선어업의 열악한 상황 줄쳐볼게요. 조선어업의 열악한 상황. 아까 지금 보기 바탕에서 조선어업의 열악한 환경이 있다고 그랬죠. 이건 언급이 됐네. 그러니까 보기를 바탕으로 해석을 했네.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2번. 공부해가지고 트럭 운전수 시험 보려고 나왔더랬어요. 라는 뭐 이런 말 있나 보죠. 아직 우리 안 읽었으니까 모르지만 천명의 말을 통해 끊어. 여기까지 궁금하지 않아요. 앞에서 읽어서 확인하면 되는데 일단 보기를 바탕으로 하라니까 사실은 뒤에 갖고만 확인하는 거야. 섬에서 벗어나 육지에 정착하려 했던 그의 생각이랍니다. 맞죠? 바다에서 벗어나 육지에 정착하고자 했다고 그랬죠. 여기 있네. 보기를 바탕으로 해석했네. 오케이. 그 다음 3번. 내년 봄에 팔려던 새우젓을 모두 미리 팔아서 변통을 했었소. 라는 주학의 처의 말에서 끊어. 이게 아직 제시문을 안 읽었으니까 이런 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일본의 자본력과 기술력에 대항하려는 저항 의지를 볼 수 있다. 보기 박스에 1번과 저항하려고 해요. 이런 말 있어요? 없죠. 그런 말 언급한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건 오버 해석입니다. 이렇게 한 적이 없는데 그럼 일단 답의 후보. 4번. 큰 성도 작은 성도 벌에서 죽었어요. 라는 천명의 말에서 끊어. 이게 본문에 있나 보죠. 우리는 아직 안 읽었으니까 몰라요. 두 형의 죽음으로 인해 출처볼게요. 천명이 바다를 죽음의 공간으로 인식. 그러면 천명이 바다를 죽음으로 인식하고 있죠. 죽음의 공간을 인식하죠. 좋네요. 5번. 부서진 널쭉에다 허리띠로 몸을 묶고 해주 항내까지 흘러간 천명의 시체를 통해 끊어. 천명이 죽었나 봐요. 그죠? 이렇게 죽었나 봐. 널판지 부여잡고 죽었나 봐. 어쨌든 간에 안 읽었으니까 이게 있는지 모르겠어. 가난으로 인해 사지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당시 어민이라며 줄쳐볼게요. 가난으로 인해 사지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게 있었죠. 밑에 세 번째 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지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이렇게 있었죠. 그죠? 그러면 지금 선택지 1, 2, 4, 5는 다 보기 박스를 바탕으로 해석하고 있죠. 하지만 3번은 어때요? 보기와 관계가 없죠. 그렇게 다이렉트로 풀릴 수 있다고요. 됐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보면 무조건 그렇게 풀라는 얘기 아니야.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땐 확인하고 대략적인 내용을 추측했으니까 읽고 푸는데 그럴 리 없겠지만 혹시 시간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냥 다이렉트 풀라고요. 됐죠? 다만 보기를 참고하여는 얘기가 달라요. 참고하여는 정보가 추가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제시문을 좀 읽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와서 와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거니까 이건 새로운 작품이고 공부하는 거니까 그냥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전체 내용의 인물도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무의도기행이라는 건 이건 무의도기행은 EBS에서 제 기억에 한 5, 6년은 된 것 같아요. 5, 6년 전에 한번 나왔다가 아무도 언급되지 않다가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는 나왔어요. 7월에 이투순가 한번 나왔어요. 왜냐면 이제 여기 언급됐으니까 나왔겠지만 어쨌든 간에 EBS에서 한 번도 언급되지 않다가 한 5년, 6년 전에 아마 있다가 지금 나타났네. 일단 인물도를 한번 해볼게요. 복잡한 것 같은데 천명은 아들인 거예요. 아까 확인을 했죠. 근데 우리 거기에 보시면 낙경이라는 애가 있어요. 낙경이. 얘가 아빠입니다. 낙경이라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읽다 보면 공씨가 나와요. 공씨가 이제 여자야. 엄마입니다. 얘가 아버지고요. 얘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와 어머니에 해당되는 거고. 요의 자식으로는 두 형이 있어요. 아까 읽어보니까 두 형이 죽었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큰 형이 있고, 그 다음에 형이 두 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얘들은 모두 다 뭐해서 죽었어요. 바다에서 죽었습니다. 죽어서 비참한 최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게 지금 누구냐면 낙경이가 여기에 지금 나오는 겁니다. 낙경이가. 낙경이 아니라 천명이. 낙경이 아빠죠. 천명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누나가 하나 있어요. 누나가 누구냐면 천술이라는 누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집안이 너무 가난한 거야. 일제시대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지만 가난하다 보니까 이 매정한 아빠가요. 천술이를
저기 중국 유곽으로 팝니다. 술집에 팔아요. 술집에 팔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씨도 이제 남편이 했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딸에 대한 게 있잖아. 딸을 팔아서 아무리 배고프다고 딸을 팔았으니 얼마나 심한 죄책감이 느끼겠니. 그러니까 공씨는요 어떻게 하냐면 빨리 돈을 벌어서 천수리를 빨리 다시 데려오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돼.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도 있지만 내 딸을 데리고 와야 돼. 그죠? 그래서 이 어머니는 돈을 벌어 딸을 찾고자 합니다. 딸을 찾고자 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공씨가 하는 여인이. 그러니까 낙경이가 딸을 팔았으니까 매정한 낮바다 뭐 그거는 일단 뭐 기존이고 이 제시문에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 공씨가 왜 자꾸 천명이를 바다에 나가라고 하냐 이게 수점입니다. 낙경이는 바닷사람이니까 바다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는 건 바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죽든 말든 바다로 가야 돼. 얘는 그렇다 쳐. 그러면 두 아들의 죽음을 본 공씨는 왜 자꾸 나가라고 하냐면 얘 때문입니다. 천수리. 얘가 이제 돈을 벌어서 딸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딸을 데리고 오려면 돈을 벌어야 하잖아. 그러려면 어떻게 했어? 배를 타야 되는 거야. 배를. 근데 이 천명이는 배를 타기가 싫어요. 왜냐면 형이 다 죽었잖아. 그러니까 나가면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제 공씨의 남동생이 있어요. 남동생. 쭉 읽다 보시면 누가 나올 거냐면 주학이라네. 공주학이겠죠? 주학이 있는데 얘는 남동생입니다. 공씨의 남동생이 주학이야. 다영아 이쪽. 주학.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서 얘가 이제 주학의 처가 있겠죠. 주학의 처가 이쪽에 있는데 이 주학은요 천명이가 조카죠. 그죠? 조카죠. 이제 조카인데 얘를 거의 가족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주학에는 뭐가 있냐면 배가 있어요. 선주야, 선주. 배가 있어. 근데 배가 무척 허름해요. 아까 얘기했잖아. 열악한 상황이라고 했죠? 배가 되게 허락해요. 열악해요. 그래서 이 주학은 뭐 하냐면 이 배를 태워서 천명이를 선주로 만들어주고 싶어 합니다. 왜냐면 이제, 누나의 말도 있고 하니까 선주로 만드는 거의 가족이야. 주학의 저도 못되게 나오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저 조카를 빨리 돈 벌게 해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고 싶어 하는 거야. 그죠? 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얘는, 천명이를 선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천명을 선주로 만들고자 합니다. 만들고자 하는 거였고요. 거의 조카지만 거의 가족으로 인식하는 그런 겁니다. 다영이 수능 완성 가져왔어? 또 저 표정 봐라. 또 없다라는 표정을. 자, 요 상태입니다. 상태야. 자, 그럼 요 상태에서 천명이가 결국 어떻게 했어요? 천명이가 바다에 나가고 싶지 않고요. 얘가 주 초점이겠죠? 천명이가 주 초점의 인물인데, 그죠? 여러 사람들이 강요를 합니다. 공씨도 어떻게 배를 타라고 강요를 하고 있고요. 그죠? 낙경이도 배를 타라고 강요합니다. 낙경이 아빠 입장에서는 먹고 살 수 있는 건 어부질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주학이도 어떻게 했어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강요합니다. 그죠? 타야 돼. 돈을 벌잖아. 그죠? 근데 이게 착취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조카가 배를 타서 선주가 돼서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부자 될 일도 없지만.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강요하고 있네요. 즉 주변의 강요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억지로 배를 타긴 합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보기 박스 읽었을 때 결국 얘는 어떻게 해서 죽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천명은 바로 뭐에서? 바다에서 희생됩니다. 바다에서 희생돼요. 자, 그래서 배가 파도가 몹시 칩니다. 몹시 치고 나서 간신히 살아온 두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알려줍니다. 죽었다. 살 수 없다라고 알려줘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아니 배가 엎어서 죽은 게 내 아들인 거 봤어? 막 이런 식이야. 그죠?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면 아까 봤죠? 배에 천명이가 안 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학의 배를 갔더니 배가 이렇게 하판이 깔려있고 그 밑에 이렇게 배에 그 뼈대 같은 거 있잖아. 그 뼈대가 다 삭은 거야. 지가 봤더니 이거 곧 무너질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안 탄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괜찮다고 막 얘기를 해요. 괜찮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결국 타서 희생되는데 그 널판지를 부여잡습니다. 그러니까 널판지가 이렇게 배에 물이 올라오는데 널판지를 이렇게 막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지가 이걸 끌어안은 거야. 널판지가 들리면 물이 올라오니까 이걸 끌어안아요. 근데 결국 어떻게 해서 힘에 밀려서 그거 널판지 안고 결국 죽은 거야. 그죠? 그러니 아들의 죽음을 봤죠?
아들의 죽음을 봤는데 아들이 죽는 것도 엄마의 입장에서는 되게 마음이 아플 텐데 엄마가 강요를 해서 나갔다가 죽었죠. 그냥 반 미쳐버립니다. 반 미쳐버리고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거기 중간에 보면 알 수 없는 판성이라는 애가 짝깐 나와요. 판성이. 판성이는 누구냐? 판성이라는 애가 나오는데 요 둘이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요 둘이 하트. 사랑하는 관계인데 천수리가 술집으로 팔려갔죠. 중국 유곽으로 팔려갑니다. 그러니까 판성이는 어떠냐면 저 천수리를 데리러 오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얘도 거의 밤이쯤이다. 내가 못 갈 줄 알아? 가서 내 데리고 올 거야. 가서 데리고 올 거야. 이런 정도의 일을 갖고 있는 애가 얘입니다. 전체 인물도는 요 상태야. 한번 볼게요, 이제. 읽어가면서 한번 이제 체크를 한번 해보자. 천명입니다. 쥐어짜는 듯한 소래로 소리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규환을 칩니다. 그래 보니까 아주 난리를 친 거죠. 그러니까 배를 타기 싫은 그냥 강한 저항감, 되기 싫은 배에 대한 강한 저항감을 갖는 거야. 안 타! 싫단 말이야! 이런 정도. 죽으면 죽었지. 그 배는 안 타요. 그 배는 부자리가 헐었단 말이에요. 부자리는 그 밑에 뭐 해석이 나왔지만 배에 거의 뼈대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별 중요한 건 아니고. 헐었어요. 열악한 상황인가 보죠. 낙경이 나빠입니다. 헐긴 이마씨. 그 배가 왜 헐어? 이놈이 나가기 싫던 참에 핑계 하나 잘 잡았구만. 성서방이 거짓말을 할 리가 없어요. 아는 사람이죠. 그 배엔 대깔로 구멍을 메워놔서 사투리가 맞네요. 그러니까 대나무 정도로 이렇게 메워놓은 거야. 묶어놓은 거야. 겨우 물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지만 대깔만 빠지면 배미창으로 곧 대꿀이 삘 거예요. 물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인가 보죠. 더군다나 골관에서 노대나 한번 만나면 노대는 강한 바람 정도 사투리 뒤에 나오죠. 강한 바람 만나면 부자리가 철썩 갈라질 거란 말이에요. 대나무로 억지로 이렇게 임시 수선을 해놨지만 바람만 나면 다 날아간다. 그럼 다 죽어요. 아이 이놈아, 그건 구주부가 널 배에 못타게 하려고 꾸며낸 소리란 말이야. 공씨가 이렇게 자꾸 배를 타라고 강요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딸 천수리 때문입니다. 천수리. 얘를 데리고 와야 되니까. 내가 배에서 가서 대가를 빼봤다니까. 나무가 썩어서 우기적 한단 말이야. 언제 가라앉을지 몰라요. 이놈이 어디가 썩었든 있다고 한번 가볼래? 천명 낙경의 팔을 뿌리칩니다. 다시 천명에게 달려들어 부에게 매달리며 그죠? 아빠겠죠? 남편. 임잔 어서 가서 아범한테 가보시오. 이 아범이 뭐냐면 아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요거 남동생 주학이한테 가세요. 이런 거야. 주학이한테 가라고. 지금 낙경에는 배가 없어요. 배가 없으니까 공씨의 남동생인 추학에 이 배를 타려고 하는 거야. 자, 계속 가볼게요. 어디였어? 천명이 엄마의 손을 끌어서 아니구나. 낙경 어디 하고 있었죠? 괜히 방정 맞은 소리를 해가지고 시희를 이렇게 저질러나. 낙경 중얼거리며 공주학 나간 곳으로 나갑니다. 주학이가 공주학이야. 주학의 사장에서 들어와 모래사장 정도 증오에 찬 눈으로 말없이 쏘아보고 있습니다. 얘는 못된 여자라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이 조카란 놈이 말을 안 듣죠.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야. 엄마의 손을 끌어다나 뺨에 비비며 어머니 묻에서 보나 물에서 보나 돈만 벌면 마찬가지 아니에요. 참말이지 배 타기 싫단 말이에요. 묻이라고 한다면 정착이겠죠. 아까 육지니까. 천명을 더달면 그런데 이놈아 어저께는 탄다고 했잖아. 어머니가 아도 불쌍해서 그랬어요. 애미 불쌍하는 놈이 항구상점은 왜 나왔니? 왜 나왔어? 항구상점이 육지에서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섬에 살았잖아. 섬에서 항구에서 정착하고 있는 거야. 거기서 상점에서 일한 겁니다. 공부해가지고 트럭 운전수 시험 보려고 나왔더랬어요. 내 깐 놈이 무슨 재주로 트럭 운전수를 들어가? 왜 못 들어가요? 경인 트럭 운전수 조수로 넣어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자리가 나는 대로 넣어줄 테니 기초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거짓말 마라 이놈아. 그러니까 이 지금 엄마의 입장에선 얘가 배 타기 싫어서 거짓말하는 줄 아는 거야. 그럼 별 거짓말 다 끌어들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지금이라도 항구에 가면 벌써 자리가 났을지도 몰라요.
사람 치고 콩밥 먹으려고 그 무서운 운전수가 자리를 들어가. 교통사고 날까봐 두려운 거야, 지금. 내 놈 꼬락서리를 안 봤으면 내가 10년은 더 살겠다. 아들 셋에 딸 하나를 낳았지만, 아들 셋, 딸 하나. 그죠? 아들 셋, 딸 하나. 맞죠? 이렇게 속썩이는 자식은 처음 봄새. 다들 순산이었는데 저놈만 백가죽을 쥐어뜯고 지랄을 치면서 나오더니 이날 때까지 내 손을 이렇게 푹푹 썩여. 주악의 저 공씨 앞으로 옵니다. 형님, 저 녀석을 그대로 냈다간 또 항구로 도망가서 외상밥 처먹고 우리 못할 일을 하게 할지도 몰라요. 우리 못할 일을 할 거라는 건 뭐냐면 엉뚱한 일을 벌일 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사고 칠 거다. 우리가 그 밥값 장만하냐고 얼마나 쓴 줄 알아요? 내년 봄에 팔려던 새우젓을 모두 팔아서 변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악의 처와 주악이 사건을 해결해 줬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거의 가족급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도 1000명을 바다를 보내는 것이 진실 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이 당시에 일제시대 때 먹고 살 수 있는 건 섬에서 사는 건 어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거였어. 당연한 거였어. 자네 볼 낯이 없어. 저 담 밑에 보퉁이 보세요. 보퉁이는 가방 정도 하자. 가방. 어쩐지 하는 짓이 수상합니다만 설마 그러다 했겠어? 저 보퉁이가 바로 뭐겠어? 무태에 대한 열망이겠죠. 그죠? 짐 싼 거야. 지금 짐 싼 거야. 근데 짐 쌌는데 엄마나 외숙모 앞에서 외숙모 앞에서 뭐 얘기하기 싫으니까 짐을 저기가 갖다 놓고 그냥 몸만 들어와 있던 거야. 자, 그랬더니 공씨 비로소 보퉁이를 발견하고 경악하다. 내가 쌍심지가 나서도 저 녀석을 기어코 내보내지 말 거야. 저런 녀석은 대기에서 안짝물도 뒤집어 써보고 맞바람에 돛줄 붙들고 휘날려 보기도 해야 정신을 차려요. 그러니까 뱃생활을 아주 심하게 해봐야 이놈이 정신 차릴 거예요. 이겁니다. 어서 개로 나가란 말이야. 이놈아 바다로 나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싫다는 놈 달라면 듣겠어요? 끌고 가자고요. 주악의 처 목판 정도 땅에다 내려놓고 달려가 1000명을 잡아 끕니다. 다리에 힘을 주고 버팁니다. 놔요. 또 오면 또 항구 가서 사람 들이받고 자동차 운전수 한다니까 들이받는 거겠죠? 이번엔 벌금 가져오라고 할 거 아니야? 누나가 천진으로 갈 때 나한테 한 말이 있단 말이에요. 천진은 중국 유각. 아까 술집으로 팔려갔다고 그랬죠? 천술이가 팔려간대야. 되네. 이렇게 애미 속썩이라고 하지? 죽어도 항구에 가서 죽지. 때무리는 무의도를 섬 사람들이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의도야. 섬에서 사공은 되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사공이고 무슨 대천지 원수가 졌다든? 지금 세상이 그래도 어수로 간 건 뭐니 해도 백정하고 괴기 잡는 일밖에 없어. 잡아먹는데 믿을 게 없단 말이야. 고기잡이가 먹고 살 수밖에, 고기잡이를 통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다른 일이 없어요. 큰형도 작은형도 벌에서 죽었단 말이야. 큰형은 조기 사러 나갔다가 덕적서 황서방이 배등거리만 찾아왔단 말이야. 작은형은 이 새우살이 나갔다가 땜마 다리 밑에 대가리를 쳐먹고 늘어진 걸 누나하고 어머니가 끌어내왔단 말이야. 다 뱃사람이네. 죽었네요. 그때 노대는 강한 바람. 죽은 사람이 어디 니네 형들 뿐이었냐? 때무리서 무의도에서 엎어진 낙배가 배배 20척이 넘었다고. 연평서 깨진 연평은 연평 지금 연평 깨진 중선이니까 큰 고기잡이배네. 큰 고기잡이배 50척이 넘었단 말이야. 내가 나가고 나서 피나 옥수같이 퍼붓고 높새바람에 부엌 문짝이 드그럭드그럭 해보세요. 내가 지금 배 타러 나갔다고 쳐. 바람 엄청 불어. 그거 생각해봐. 우리 어머니는 또 산으로 개펄로 밤새 울고 다닐 거예요. 왜 그러냐면 두 형이 바다에 나가서 이렇게 우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큰 바람을 만나서 내가 죽으면 우리 엄마 계속 울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난 배 타면 속이 울렁거려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울고 다니는 게 진절머리가 나서 그런단 말이에요. 너 같은 애물이 이 자식은 하룻빨리 잡아가시고 내가 선왕님께 축사하겠다. 이놈아. 공씨 말은 모질게 하나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마음에 없는 말이군요. 너 죽어라. 이건 마음에 없는 말이었어요.
천명은 부모의 강권에 못 이겨 배를 탑니다. 진짜 탔군요. 아범아 나간다고 하네. 야 주아가 내 아들 나간대. 그러더니 정말 나갈 테니? 나갈게요. 뭐 절망적인 거죠. 이제 안장물이 배전을 넘는 들어도 발시럽지 않게 이거 신고 나가라. 거의 가족처럼 생각하는 거죠. 조카에게. 공시 장화를 받아 천명에게 신깁니다. 천명 신을 신고 엄마를 따라갑니다. 일동 뒤따릅니다. 무대가 공허하고 판성이 아까 얘 천술이 애인이었던 애. 개펄에서 떠들며 달려옵니다. 내가 걸어서 천지는 못 갈 줄 알아? 천지는 천술이가 팔려간대. 걸어서 못 갈 줄 아냔 말이야. 죽어도 내가 한번 가보고 죽을 거야. 천술이를 꼭 보고 죽을 거야. 판성 가도로 뭐 큰 길 정도 달려갑니다. 공씨 잊어버린 거나 있는 듯이 사장에서 창망이 올라옵니다. 모래사장에서 올라온대요.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사발에 정화수를 떠서 소반을 받쳐 들고 나와 사당 앞에 내려놓고 서당님께 두 손을 비비며 축수를 빕니다. 아들인 천명이 무사히 귀환하기를 바라겠지. 개펄에서는 배를 내는 벅적한 소요니까 떠들썩한가 봐. 노틀 하라범이, 노틀은 그냥 늙은 사람을 좀 비하시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라범을 매기는 가락에 응해야 서해안 어부들이 청성이 뚝뚝 떠는 출범가가 들려옵니다. 출발하네. 동네 아이들은 그물 안에 배 나간다, 장 안에 개미 새끼 한 마리 없구나 등등 떠들며 무대를 달려갑니다. 공씨 기도를 끝마치고 개펄로 다시 나갑니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 발을 툭 멈춥니다. 돌연 전신에 서름이 북받치나 봅니다. 휘청휘청 마당으로 들어오더니 마루 기둥에 얼굴 묻고 조용히 오열합니다. 왜냐면 가기 싫다란 천명 자신의 아들을 엄마가 보냈죠. 그럼 또 보내고 나서 또 두 아들처럼 죽을지 걱정되는 거야 지금. 그 다음 낭독입니다. 자 3번 깜깜한 부엌에 공씨 혼자 우두커니 앉아있습니다. 바다를 내보고 마이크를 통해서 흘러나온 소리가 납니다. 낭독입니다. 자 요거에서는요. 이 왜 우리가 소설 같은 거 보면 소설이나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쭉 스토리가 흘러가다가 나레이션으로 결과를 막 마무리 짓는 거 있죠? 이게 그겁니다. 즉 이 시나리오에서는 특이하게 낭독이 나오는데 두 번째입니다. 결말을요 압축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요놈은 결말을 압축적으로 전달합니다. 압축적으로 전달해 줍니다. 뭐가 올 거냐면 죽었다 이런 얘기를 보내줄 겁니다. 그럼 이게 뭐와 비슷하냐면 소설의 서술자 역할을 합니다. 소설의 서술과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소설의 서술과 아주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다. 어디 한번 볼게. 나는 이 서글픈 이야기를 그만 쓰기로 합니다. 이 나는 누구냐면 나는 천명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천명의 초등학교 교사가 지금 관찰하고 있는 내용이네. 그치? 1인칭 관찰자 정도. 이 배는 동아를 새우를 만지하고 돌아오다. 새우 많이 잡았네. 10월 하순에 모진 노대 큰 바람을 만나 파선했습니다. 결국 죽었군요. 해주 수상경찰서에 호출장을 받고 공주학과 낙경이 달려가 천명은 시체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는 부서진 널 쪽에다 허리띠로 몸을 묶고 해주 항내까지 흘러갔던 모양입니다. 비극적으로 죽었군요. 결국 그 널판지가 간신히 막아놨다고 했는데 그 널판지 부여잡고 죽었네요. 노틀 아라범 외 여러 동사들은 모두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내가 작년 여름 경성이 너무도 우울하여 수영복 한 벌과 책 몇 권을 싸들고 21살의 내 꿈과 정열과 감상이 흩어져 있는 이 섬을 찾았을 때 도민들은 여전히 고기를 잡으러 나갔고 동네에선 부녀자와 노인들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또 나갔어요. 천명이 집을 찾아가니 공씨는 얼빠진 사람처럼 부엌에서 멀거니 바다만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책감이겠죠. 죄책감이고요. 나를 보더니 달려와 손을 꾹 잡고 선생님 그렇게 나가기 싫다는 놈을 죄책감이겠죠. 할 뿐 말 끝을 잊지 못하고 울기만 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럼 문제 좀 풀고 그 다음 정리할 것 좀 정리해 볼게요. 유사작품 찾아볼게. 35, 36만 풀면 되겠죠? 37은 풀렸으니까 35, 36.
됐나? 자, 35입니다. 기역 미음을 통해서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했네요. 리을만 볼게요. 리을이 뭐였냐면 꺼질 듯한 소리로 나갈게요. 이렇게 있습니다. 천명은 부모의 뜻을 거스르고 틀렸죠? 부모의 뜻을 따라가는 거였죠? 그죠? 이 선택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4번이었고요. 36번은 낭독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물었네. 그러면 1인칭 관찰자죠. 일단 주인공은 아니죠. 내가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 관찰했으니까 주인공은 다 지우고 관찰자인 세 개가 나왔고, 자, 그런데 4번 좀 볼게요. 작품의 주제를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잖아. 전달해 주는 거니까 이건 틀렸고. 그럼 정답 5번이네요. 사건 결말을 압축적으로 제시한다는 요놈이 정답이겠네. 수능 완성 가져왔냐? 그러면 179. 자, 그러면 자, 요거와 연결시키게 1, 2, 뭐 3, 몇 번이지? 여기 3인가? 3인가 4냐? 몰라? 나 몰라. 알아서 해. 3인가 4인가? 자, 우린 어디에 둘 거냐면 바다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도대체 바다가 어떤 의미인가 해서 다른 작품하고 한번 연결을 한번 시켜볼게요. 바다의 의미입니다. 첫 번째 바다의 의미는 저는 뭐로 파악할 거냐면 억압의 공간이기도 하고 모순의 공간에 한번 초점을 좀 둘 거야. 첫 번째, 이 바다는 억압의 공간입니다. 억압의 공간이었습니다. 억압의 공간. 구속하고 하지 말고 내가 하고자 하는 걸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함세덕의 지금 우리 작품 함세덕의 무의도 기행에서 이런 억압의 공간이 나옵니다. 억압의 공간, 무의도 기행이 지금 우리가 배운 건데, 자, 일단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지 못했죠? 일본 놈 같지 않고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열악하다고 그랬잖아. 그죠?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뭐 할 거냐면 기성세대들이 욕심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어른들의 욕망? 이렇게 해볼까요? 자, 어른들의 또는 기성세대 어른들의 어떤 욕망이 표출됩니다. 어른들, 즉 기성세대의 욕망이라는 건 뭐야? 만선이죠? 그죠? 그러니까 욕망의 공간이라고 할까? 욕망 표출하지만 그러자. 욕망의 공간이다.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기성세대 또는 어른들의 욕망의 공간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욕망의 공간이긴 하지만, 어쩌면, 기존, 그다음 전근대적인, 그죠? 전근대적인 어업 방식이죠. 전근대적 어업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좀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불안한 것을 아니까 얘가 누가 나오겠어? 새로운 세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은 거야. 그죠? 새로운 삶을 추구하겠죠.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대들이 나오겠죠. 새로운 세대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게 바로 누구였냐면 이게 뭐야? 천명이겠죠. 그죠? 요렇게 사는 사람이 천명이지요. 요게 바로 천명이 같은 애고요. 그죠? 요거는 어른들이니까 어른 전체들이겠죠? 어른들. 기존에 있는 등장인물 다야.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못 살게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지 못하게 하고 있으니까 얘가 바로 뭐겠어? 이 바다라는 곳이 억압의 공간이죠. 결국 이 억압을 통해서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새로운 세대가 희생당하죠. 새로운 세대의 희생을 만나고 있죠. 이런 억압의 결과로 얻는 결과는 바로 뭐였냐면 새로운 세대, 즉 천명이 희생당하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이런 면에서 이 바다를 억압의 공간이라고 했다면 이제 무의도 기행보다는 조금 더 대중적이고 내용이 비슷한 놈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는 억압의 공간이 아니라 모순의 공간으로 한번 연결해 볼게요. 모순의 공간으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요 작품은 거시기가 쓴 거시기입니다. 일단 요건 여러분 맞춰야겠죠. 그죠? 자, 얘는 뭐냐면, 자본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자본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해 1920, 30년대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본주의의 근대적 욕망이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근대적 욕망이 꿈틀댑니다. 돈을 지금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부니까 돈을 추구하는 건 뭐냐면 물고기를 많이 잡아야죠. 그러면 이런 근대적 욕망을 충족시키려면 그에 대한 수단도 병행돼야 되죠. 그러면 물고기를 많이 잡으려면 현대적인 어떤 어업 방식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러나 저 옛날 전통적 어업 방식을 그대로 고수합니다. 전통적 어업 방식을 고수해요. 그래서 이 글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부소를 잡으러 갑니다. 부소라는 걸 잡으러 가는데, 그죠? 고기야. 근데 지금 새로운 기술력을 받았던 애들은 어떻게 잡냐면 그 레이더를 쏩니다. 레이더를 밑으로 쏘면 따다닥 쏘면 물고기가 많은 지점을 이렇게 알려줘. 그죠? 이렇게 하는데 얘들은 어떻게 하냐면 전통적으로 그물을 던지고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부의 감에 의해서 여기 물고기 많을 것 같은데 던지고 잡는 이런 상태야. 그러니까 되게 배를 가득히 잡을 리도 없고요. 잘 안 잡혀요. 그런데 그날따라 잘 잡혔어요. 엄청 많이 잡혔어요. 많이 잡혔으나 어떻게 했어요? 결국 파도가 너무 세서 결국 죽는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즉 근대적 욕망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만선에 대한 욕망입니다. 이걸 다시 한다면 만선. 배에 가득 채우는 거야. 만선에 대한 욕망, 즉 돈이죠. 욕망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결과는 만선이 아니라 바로 뭐냐면 배가 부서져 버립니다. 파선이 되어버립니다. 긍정을 꿈꿨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서 결론은 파선이 되어버리는 이런 얘기였습니다. 요거의 제목은 뭔지 알아요? 몰라요? 자, 그럼 조금 더. 글 속으로 가볼게요. 글 속으로. 글 속의 주인공은 곰치입니다. 곰치가 아빠고요. 곰치고 곰치의 아내가 있겠죠? 곰치의 아내. 얘가 구포댁입니다. 구포댁입니다. 그런데 곰치는 만선에 대한 집념을 갖습니다. 뱃사람은 죽었나 살아나 무조건 뱃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만선에 대한 한번 내가 배를 가득 채워야 돼. 만선에 대한 집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념을. 자, 그런데 구포댁은 만선이고 개뿔이고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자식입니다. 자식에 대한 집념, 집착을 갖습니다. 자식에 대한 집념, 집착을 해요. 왜 이렇게 집념, 집착이 있냐면 구포댁과 곰치 사이에서 자식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누구냐면 성삼이가 있었죠. 성삼이 자식이 있어요. 자, 근데 얘는 어떻게 했어? 아니, 성삼이가 아니라 도삼이. 그죠? 도삼이가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슬슬이, 아들, 딸,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도삼이가 죽어요. 배에 나가서 죽습니다. 결국, 만선에 대한 집념을 가졌지만, 결국 도삼이는 나가서 죽어요. 근데 도삼이가 죽고, 그 다음에 슬슬이 애인이 있고, 도삼이의 친구가 있어요. 누가 있냐면, 연철입니다. 이 둘은 친구고, 이 둘은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이 둘은 사랑하는 관계야.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관계야. 자, 돈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 구포땡이나 곰치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이 슬슬이를 어디에가 보내주고 싶냐면 범세는 나이가 50살입니다. 얘는 한 20살 정도 됐고요. 그러니까 구포땡은 범세에게 슬슬이와 결혼할 걸 요구합니다. 슬슬이와 혼인시키고자 합니다. 왜냐면 왜 얘와 혼인시키냐면 딸이 20살인데 50살짜리래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그전 50살인데 결혼을 시킨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뱃사람과 만나서 죽느니 얘는 선주거든요. 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배를 타지 않아. 배를 빌려주는 놈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도삼이가 죽었다는 소식이 듣고요. 연철이도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면서 슬슬이가 어떻게 하냐면 자살을 합니다. 왜냐면 가만히 있다가는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있다가는 결국 어떻게 했어? 집에 의해서 범세에 의해서 결혼할 수 있죠? 그래서 슬슬이도 자살해요. 다 죽고 구포댁은 어떻게 했어? 정신이 막 헛가락 가버립니다. 정신 이상이 와요. 그러면서 아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갓난아기가 있습니다. 갓난아기가 하나 더 있었어요. 아들입니다. 그런데 곰치가 뭐라고 하냐면
이 갓난아기가 크면 죽었어. 두 사람이 죽었어. 아들 죽었어. 그날 뭐라고 하냐면 얘가 크면 10년 뒤에는 꼭 배를 태워서 만선을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포댁이 그게 딱 듣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자식 죽으라는 소리를 들리죠? 그래서 구포댁이 미쳤는데요. 이 갓난아기를 데려와서요. 조그만 배에다 갓난아기 배를 태워서 무트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와서 곰치가 찾습니다. 내 아들 어디 갔어? 내 아들 어디 갔어? 이런 내용이 전체 내용이었습니다. 이 글의 제목은 뭐야 인간들아! 자, 이건 천승세가 썼고요. 얘들은 곰치나 자본주의의 근대적 욕망은 바로 뭐였냐면 만선에 대한 욕망을 가졌습니다. 만선. 그죠? 곰치도 만선이죠. 돈 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돈을 벌고자 하면 그에 해당하는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에 해당하는 수단 방법은 또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기술력은 떨어지는데 만선을 바라고 이게 서로가 부딪히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뭐하고 있어? 이게 모순이 되고 있죠. 결국 이 글의 제목은 천승세가 썼던 만선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세덕의 무의도 기행도 중요하지만 같이 알아두실 거 천승세의 만선을 같이. 그죠? 그 다음에 바다를 어떤 것으로 보느냐? 억압의 공간으로 봤느냐? 아니면 모순의 공간으로 봤느냐에서 내용을 달리 한번 엮어봤어요. 그러니까 함세덕의 무의도 기행과 천승세의 만선을 서로 연결시켜서 그러면 둘 다 전 근대적인 어업 방식을 통해서 비극이 오고 있죠. 그런 점에서 공통점이긴 한다. 그 다음에 둘 다 어떻게 써요? 어른들의 욕망의 공간, 저것도 어떻게 써요? 자본주의에 대한 근대적 욕망이겠죠. 그죠? 두 개가 공통점입니다.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고. 다음 네 번째 하나 더 해보자. 자, 네 번째. 자, 이번엔 유사 작품을 한번 해보자. 자, 저렇게 유사 작품을 찾았고요. 이번엔 좀 초점을 좀 달리해서 유사 작품을 찾아볼게요. 어촌마을의 비극적 삶에 초점을 두어볼게요. 어촌마을의 비극적 삶에 초점을 둬볼게요. 작가 연계도 고려해서 똑같은 작가로 한번 찾아볼게요. 함세덕입니다. 해놓고 시작합니다. 함세덕. 작가 연계도 고려해야 되니까 작가 연계를 고려한 상태에서 작품을 맞춰봅니다. 자, 볼게요. 역시 바다입니다. 어촌이라고 했으니까 노어부가 있습니다. 노어부가 있어요. 늙은 어부겠죠? 그죠? 근데 얘는요, 바다에,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상어를 만납니다. 상어를 만나서 다리가 잘립니다. 오른쪽 다리가 잘려요. 그죠? 상어에게 다리가 잘립니다. 다리가 잘려요. 불구야.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이제 한쪽 다리가 없으니까 어부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야. 어부가 어부의 일을 하지 못하는 거야.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아까도 했지만 똑같죠? 그 당시에 열악한 삶이다 보니까 다른 일이 없어요. 이거밖에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써? 항상 술로 살아갑니다. 술로 가. 그러니까 극단적인 절망감이겠죠? 술로만 살아간다는 건 극단적인 절망감입니다. 요거는 극단적 절망감의 표시입니다. 자, 이런 노어부가 살고 있고요. 다음 처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어부의 처겠죠? 노어부의 처. 어디 가보자. 노어부의 처. 자, 자식은 역시 이남 일녀입니다. 이남 일녀. 자, 근데 이남 일녀인데 첫째는 바다에서 죽어요. 바다에서 사망합니다. 자, 둘째가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둘째입니다. 둘째가 바다에 나간 상태입니다. 바다에 나갔어요. 근데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아직 알 수는 없는 상태예요. 물론 죽어요. 둘째가 누구냐면 복조입니다. 복조. 그죠? 자, 뭐냐면 바다에 나가. 그래서 이 희곡이 시작할 때 첫째는 이미 죽은 상태고요. 둘째 복조가 바다에 나간 상태야.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어떻게 써? 첫째 아들이 죽은 걸 봤기 때문에 둘째 아들도 느낌이 이상하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써? 대단히 불안감에 빠져 있습니다. 당연히 결론에서는 어떻게 써? 바다에 나갔다가 복조가 죽을 거예요.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여기서 실성을 합니다. 실성을 해버리는 뭐 이런 얘기가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딸도 이나 밀려라고 했죠? 이나 밀려. 하나 더 있어요. 분이라는 애가 있어요. 자, 분이죠. 분이가 있고요. 여기에 누가 있어? 사위가 있겠죠? 사위가 있죠. 사위도 죽어요. 그죠? 얘도 바다에서 죽어요. 바다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분이는 과부가 됐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자식이 낳는데 석이라는 자식과 그 다음 또 뭐죠? 복실이라는 여자애가 납니다. 복실이라는 애가 있어요. 이 상태입니다. 결국 나중에는 복조가 죽을 거고요. 그러니까 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 두 아들이 다 죽고 심지어 사위까지 죽었죠. 싹 죽으니까 실성을 해버립니다. 실성을 해버려요. 그래서 노어부가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이건 우리 아들을 죽이면 뭐 다 죽어라! 뭐 이렇게 막 합니다. 그러면서, 부엌에 들어가서 괭이를 들고 옵니다. 괭이를 들고 와서, 야, 다 죽어라! 뭐 곡괭이질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근데 이 처가 항상 신령님께 빌고 했을 때 그 괭이를 대고, 그죠? 괭이 이렇게 호미같이 생긴 거 있죠? 거기다 신령님한테 아마 빕니다. 즉, 이 괭이가 이 처에게서는 뭐로 보이냐면 아들로 보입니다. 미쳤다고 그랬죠? 실성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괭이가 아들로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괭이를 뺏어서 괭이로 노어부의 머리를 치어서 기절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더니 서기가 이렇게 우리 아버지, 우리 삼촌들을 힘들게 한 이 가난의 원인을 밝혀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끝나는 내용입니다. 이게 뭐게요? 함세덕이 썼습니다. 뭐게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서기가 이 가난의 근본 원인을 찾을 거야 라고 해서 끝났어요. 그게 끝이야. 그죠? 이게 뭐냐면 함세덕의 첫 번째 작품이고요. 얘가 산허굴입니다. 여기 지역이 산허굴이라는 곳입니다. 아마 이렇게 움푹 들어갔나 봐. 바다인데요. 안쪽으로 움푹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산허굴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같이 좀 알아둬야겠어요. 한 작품이 나왔지만요. 같이 연결해서 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죠? 하나로 끝내지 말고. 또 기행 끝냈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걸로 연결해 볼게요. 조금 쉬었다 가자.